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의 가장 근본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공리 체계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죠. 어, 공리라는 것은 액시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직관적으로 자명하게 진리로 이렇게 인정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수학과 관련돼서 직관적으로 참여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전제가 되는 사실을 postulate, 공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학에서는 공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뭐 대표적인 수학의 오공준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있죠? 유클리드 기하에서 첫 번째로 점과 점을 있는 선분 혹은 직선은 유일하다라는 첫 번째 공리, 공준. 두 번째 공준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연장시킬 수 있다. 무한하게 연장시킬 수 있다. 연장선 공리, 공준. 세 번째는 점과 반지름을 갖는 원을 작도할 수 있다. 원, 공준. 모든 직각은 동일하다. 직각 공준. 네 번째. 다섯 번째, 평행선 공준이죠. 평행선은 유일하게 하나 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다섯 개만 가지고 제일 처음에 정삼각형을 작도 혹은 증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해서 직각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 있죠. 유명한 거. 그것도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를 해나가는 걸 이제 공리 체계라고 하죠. 공준, 공리 뭐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래서 이런 이제 중학교 도형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공리 체계를 배워왔다고요. 근데 이런 이제 오공준을 이야기하려면 이게 너무 직관적으로 당연해서 굳이 공리 체계로 이제 다루지 않더라도 학생들에게 충분히 이제 납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설명하지 않고 바로 증명에 돌입해서 근본 원리를 알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수학이 혹은 뭐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는 헌법 체계 있죠. 그러니까 법 체계 보면 헌법, 명령, 조례 뭐 이런 식으로 쫙 들어가는 그런 체계들조차도 기본 이제 공준에 해당되는 이런 기본 틀 토대로 이게 가지치듯이 이렇게 엮어서 어떤 수학적인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계는 사실은 수학에서 핵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학 도형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다항식 배웠었잖아요. 다항식에서도 이런 덧셈에 대해서 결교항력, 곱셈에 대해서 결교항력, 그다음에 좌분, 우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다음 복소수 연산을 쌤이 구성할 때도 결교 항력을 만족하도록 덧셈과 곱셈을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체계가 그런 식으로 갖춰지고 함수에서도 그런 얘기가 가능하죠. 뭐 그런 식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수열도 사실은 함수의 일부로 볼 수 있으니까 수열도 그런 체계를 만족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수열의 극한, 리미트, 또 수열의 합, 시그마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열의 급수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것도 대수적으로 합에 대해서 보존하냐, 곱에 대해서 보존하냐, 스칼라 곱에 대해서 보존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할 수가 있죠. 뭐 미분도 마찬가지고 미분에 대해서 합에 대해서 연산을 보존하는지 뭐 스칼라 곱에 대해서 연산을 보존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적분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등등의 모든 그 우리 수학에서 쓰는 어떤 개념들은 전부 다 이 대수적인 기본적인 틀이 전부 공리 체계에서 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 중에서 이제 이공계로 뭐 대학을 가는 경우에도 대학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선형대수라든가 뭐 해석학이라든가 뭐 대수학이라든가 기하학도 뭐 배울 것이고 뭐, 뭐 그룹 이론, 군환체 이론, 대수 이론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부대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기본적인 이런 이제 공리 체계를 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리 체계를 토대로 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하고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완전 색다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긴장을 하시고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실수의 10공리라고 이름 붙여봤어요.
뭐 예전에 당학식에서도 이런 얘기 했었죠. 10계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하라고 했죠. 더하기에 대해서 뭐랬나? 결교항역 이렇게 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교항역. 곱셈 세계에서도 결교항역. 그래서 결합, 교환, 항등원, 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는 서로 가로를 달리 묶어도 관계없고, 교환,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되고, 0이라는 것의 존재성,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나를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연산 덧셈에 대해서 대표하는 놈이 하나 있다. 존재성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존재한다. such that 모든 A에 관계없이 항상 나를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실수 전체의 대통령, 뭐 반장 이런 역할을 하는 녀석이고, 이 역수, 역원이라는 것은 덧셈에 대해서 음수에 대한 이야기죠. 결국은 음수에 대한 정의로 볼 수 있어요. 각각의 A가 던져질 때마다 3이 던져지면 마이너스 3이 존재해서 아까 3번에서 얘기했던 항등원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수가 있다. 라는 게 기본적인 체계고, 곱셈에 대해서도 가로를 달리 묶어도 된다. 너무 직관적으로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자명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공통 속성들, 어떤 연산과 실수에 대한 공통 속성들을 뽑아서 만든 직관적으로 우리가 참이라고 받아들이기 쉬운 사실이죠. 1이라는 것은 존재한다. 모든 실수에 관계없이 항상 곱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1이라는 존재성. 각각이 0이 아닐 때 역수가 존재한다. 이건 곱셈에 대한 역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둘 다 덧셈에 대한 역원, 곱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각각이 던져질 때마다 2가 던져지면 2분의 1이라는 것이 2에 의존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곱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3번에 얘기했던 항등원이 나오는 것. 이렇게 네 가지 법칙. 그 다음에 이 더하기랑 플러스를 합해가지고 9번, 10번 좌분, 우분. 왼쪽에서 분배 법칙, 오른쪽에서 분배 법칙 해도 등식은 이런 식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이 10가지 10계명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필기를 지금 좀 해두시고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필기하시는 동안 뭐 이런 비슷한 개념이 나중에 뭐 이 쌤 빠졌지만 벡터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벡터도 물론 뭐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이 벡터를 배우겠죠. 벡터를 배우게 되면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다고. 실제로 이 위키피디아에 뭐 벡터 공간 찾아보면 똑같이 나오죠. 덧셈의 결, 교, 항, 역. 그죠? 그래서 이 지금 결, 교, 항, 역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 곱에 대한 이야기, 곱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칼라에 대해서, AB인 스칼라에 대해서 이제 곱에 대해서 교환된다. 스칼라에서 1인 항등원이 될 수가 있다. 스칼라에 대한 분배 법칙 이야기.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공준을 주고, 공리를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벡터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증명이 뭐냐면 0 곱하기 벡터 V가 실제로 0벡터가 되느냐부터 증명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행렬도 마찬가지고. 행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공간들은 이런 구조를 띈다라는 거 수학 근본적인 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필기를 좀 잘 해두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활용해가지고 지금부터 사실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밝혀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들은 다 좀 지워주세요. 잠깐만. 다 잊어버리시고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연산 법칙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토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볼게요. 얘는 10계명이니까 실수의 10공리를 한 개 더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쌤이 한 번씩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입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덧셈에 대해서 결교 학력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 결교 학력은 5번, 6번, 7번, 8번, 좌분 5번은 9번, 10번. 요것만 활용해서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정의부터 하나 하고 갈게요. 덧셈과 곱셈밖에 없으니까 뺄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합니다. 뺄셈이라는 것은 A 빼기 B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B의 덧셈에 대한 요건, 그러니까 3번 있죠.
이 덧셈에 대한 여건이라는 것은 지금 4번이네, 4번. 4번을 활용해가지고 정의합니다. 뺄셈은 이 4번을 활용해가지고 B의 덧셈에 대한 여건을 더한다로 정의합니다. 이 더하기를 두고 와서. 나눗셈은 곱셈에 대해서 여건 있죠. 이 A분의 1의 존재성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나누기 할 때 역수를 곱한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8번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를 일단 합니다. 그러면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을 사칙연산을 모두 다 정의가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뺄셈과 나눗셈은 곱셈, 덧셈과 곱셈으로부터 정의됐다, 나온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중1 때 했던 건데 A 곱하기 B를 이제 AB라고 그냥 붙여서 쓰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를 이제 그냥 이 괄호를 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고 A 곱하기 B분의 1 역시도 B분의 A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면 좀 더 기호적으로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정리인데 첫 번째 정리는 cancellation law라고 해서 소거 법칙에 해당됩니다. 임의의 실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A를 만족하면 B는 0일 수밖에 없다. 양변에 A를 날리는 것과 동일하죠. 혹은 A를 왼쪽에 이항해서 날렸다. 옛날에 우리 방정식 제일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배우죠. 실제로 이게 공리만 사용해서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은 이제부터 이렇게 소유 이렇게 동글뱅이에다가 왜냐하면으로 쓰겠습니다. 가정은 A 플러스 B가 A니까 가정에서 양변에다가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A를 취해볼게요. 가정이 전체를 한번 적어보죠. A 플러스 B는 A이므로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A를 취해도 등식은 성립하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항연산이라서 가능한 건데요. 이항연산도 함수가 되기 때문에 연산은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 함수 값이 유일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지금 알 건 없고 요거에 대해서 이거는 가정이고 그죠? 가정 괄호가 지금 마이너스 a에다가 a 더하기 b가 묶여 있으니까 괄호를 다시 달리 묶는 것을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덧셈 세개의 결합법칙인 1번을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이유를. 그러면 마이너스 a에 대한 괄호가 이렇게 달리 묶인다고 더하기 b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마이너스 a 더하기 a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건의 정의잖아요. 덧셈에 대해서. 그래서 4번 음수의 정의를 사용해가지고 얘는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볼래요? 요거죠. 그래서 이 4번을 써가지고 0 더하기 b가 되는 겁니다. 그럼 0이라는 것은 항등원의 정의죠. 덧셈에서 3번입니다. 그죠? 이거 3번을 활용해가지고 얘는 b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지금 다 공리로 쓰고 있죠. 공준으로. 일단 마이너스 a 더하기 a는 역시나 같은 이유로 4번에 의해서 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인 b가 0이 나왔어요. b가 0이 나왔어요. b는 0이다. 아주 당연한 사실인데 이 방금 주어진 10개의 공리만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 덧셈에 대한 소거 법칙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임의의 AB에 대해서 이런 형태를 만족하면 B는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즉, 이 항등원을 만족하는 형태는 0이라는 것으로 유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0은 유일하다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0을 보이고 싶을 때는 이런 형태로 보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곱셈에 대한 소거 법칙. A가 0이 아닐 때 양변에 우리 A를 나누면 또 성립하잖아요, 등식이. 그래서 그게 이제 B는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1은 유일하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똑같이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정에서 A가 0이 아니니까 A분의 1이라는 게 존재하죠. 어떤 A분의 1이냐면
a분의 1 곱하기 a를 해서 1을 만족하는 a분의 1은 존재합니다. 이게 몇 번에 의해서 가능하죠? 한번 볼까요? 또 곱셈에 대한 여건이죠. 이 부분. 아까 이야기했어요. 0이 아닌 모든 a에 대해서 a분의 1이 존재해서 이렇게 만족한다. 그래서 8번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다 이유만 씁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이 A, B가 A를 만족한다 했으니까 가정을 이걸 사용해가지고 양변에다가 A분의 1이 존재한 A분의 1을 한번 곱해보죠. 그래서 A분의 1에다가 AB를 곱하는 것이죠. 는 A분의 1에 A를 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게 가정이고, 자 그럼 A분의 1 곱하기 A는 또다시 8번에 의해서 1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보면 얘는 곱셈 세계에서 괄호를 달리 묶는다는 곱셈의 결합 법칙이죠. 그래서 5번이 될 겁니다. 한번 더 보고 갈까요? 결합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가로를 달리 묶으면 a분의 1에 a에 b를 곱하는 것과 동일하죠. 자 그럼 a분의 1의 a는 역시나 다시 8번 곱셈의 여건의 정의에 의해서 1이 되고 b가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1이죠. 그럼 1 곱하기 b라는 것은 곱셈의 항등원이에요. 곱셈의 항등원이라는 것은 7번이죠. 이거 물론 교환도 성립하죠. 왜냐면 앞에서 교환이 성립한다 했으니까 1 곱하기 a도 a가 되겠죠. 더셈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 더하기 a가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7번을 사용해 가지고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b는 1이 됐죠. 따라서 b는 1이다로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은 유일하다. 1의 유일성이죠. 이제부터 1을 어떤 수가 1임을 보이고 싶을 때 임의의 수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해버리면 얘는 1이라고 단언하고 넘어가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네모라는 수가 a 더하기 어떤 네모를 해서 a가 나왔다면 이 네모는 0이라고 단언해도 된다는 얘기고, 뭐 세모라는 a 곱하기 세모에서 a가 나왔다면 이미 a에 대해서 0이 아닌 b는 1이라고 단언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의미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정리 2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아까 벡터에서도 뭐 예를 들면 스칼라 k 곱하기 0 벡터를 곱해도 그러니까 스칼라 곱이거든요. 벡터로서 0이 나오고, 혹은 0이라는 스칼라에 임의 벡터를 그 스칼라 연산 취해도 0 벡터가 나온다. 이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벡터 공간에서 제일 첫 증명으로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부터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누가 봐도 그죠? 근데 그렇게 보시지 말고 공리와 공준만을 사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지금 0이라는 놈이 a 곱하기 0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리 1번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A에 대해서 A 곱하기 이 A 곱하기 0이라는 대상을 취해서 A가 나왔다면은 얘가 0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0은 유일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 1에 1번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A를 이미 실수로 들고 오죠. 자, 그래서 정리 1번에 1을 사용하기 위해서 A 더하기 A 곱하기 0이라는 이 대상 있죠. 이 대상을 취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가 나왔다면, 만약에 A가 나왔다면 지금 정리 1번을 쓸 수 있죠. 정리 1의 1번 0의 유일성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그 항등원의 정의잖아요. 이미 A에 대해서 어떤 놈 1을 더해서 자기 자신을 만드는 수를 우리가 0이라고 정의하잖아요. 근데 얘는 유일하기 때문에 정의 1의 1에 의해서 A 곱하기 0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증명이 완료돼 버리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빈칸을 메꾸기 위해서 분배 법칙을 지금 혹은 뭐 이렇게 묶어내고 싶잖아요. A로.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형태에서 1을 하나 추가를 하죠. A 곱하기 1로 보자고. A를. 그 다음에 A 곱하기 0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건 몇 번 때문에 가능해요? A 곱하기 1이 A가 된다는 얘기는 곱셈 세계에서 1은 항등원이 된다. 즉 7번에 의해서 가능하겠죠? 그죠? 여기 있죠? 그래서 7번을 사용하는 거예요. 7번을 딱 사용해주면 이게 이제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A를 왼쪽으로 묶어낼 수가 있죠. 좌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A를 왼쪽에 묶어서 1 플러스 0으로 볼 수가 있죠. 이건 몇 번에 의해서 가능해요? 좌분배 법칙 9번이 됩니다. 그죠? 여기 9번에 의해서 이게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끝났죠? 왜냐면 A 곱하기 1 더하기 0이라는 것은 뭐예요? 0이라는 게 덧셈 세계의 항등원이니까 1이라는 것을 어떤 그냥 이미 대상으로 보면 덧셈 세계의 항등원인 요 사실 3번 사실 때문에 1 자신이 나오겠죠. 4번 때문이죠. 근데 A 곱하기 1은 아까 뭐라 했어요? 곱셈에서의 항등원 7번에 의해서 A가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구조가 보이십니까? A 더하기 어떤 대상을 취했더니 A가 나왔으니까 정리 1번에 1번 즉 이 사실 때문에 이거 지금 B가 A 곱하기 0으로 본 거죠 지금 정리 1번에 1번 때문에 이 A 곱하기 0이라는 이 대상은 0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증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맞불은 마다, 뿔만은 마다 곱셈에 대해서 우리 그냥 이렇게 암기를 해봤었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것도 다 증명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관점을 지금 마이너스 AB의 마이너스라는 것은 AB라는 대상도 하나의 실수예요. 연산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AB라는 것의 의미가 AB의 덧셈 세계의 덧셈에서의 역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역수, 역원, 음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B라는 것은 AB의 마이너스다. 즉 AB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 얘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일 거예요. 임을 보이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권 정의를 써야 되겠죠? 지금 AB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 얘임을 보이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AB에 더하기 얘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가 나왔다면 AB 자신이 나왔다면 얘 입장에서는 얘의 여건이죠. 이해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0이 나와야 되죠. 0이. 여건의 정의를 쓰려면 안 속습니까? 0이 나왔다면 이렇게 돼야 되죠. 0이 나왔다면 이 대상 그죠? 마이너스 AB는 AB의 덧셈의 역원이다. 음수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이게 몇 번에 의해서 가능한가요? 대상으로 보이겠습니까? 이 개념이죠. 이 개념. 보입니까? 이 개념. 그래서 4번을 쓸 수가 있다는 거지. 따라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AB가 AB의 덧셈 여건이라는 것의 정의가 기호적 정의가 이거잖아요. 이거가 이거이다 라고 해서 증명이 끝나겠죠. 이해됩니까? 다시 마이너스 AB는 AB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만 이제 메꿔내면 된다는 얘기니까 기존 이제 법칙들만 사용해가지고 공리만 이용해서 사용해보죠. B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 보아하니 우분배 법칙 10번을 써야 되겠죠. 10번을 쓰면 A 플러스 마이너스 A라는 대상으로 묶어내고 오른쪽에 B가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러면 A 더하기 마이너스 A가 0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맞습니까? 0 곱하기 B가 된다고. 맞습니까? 얘가 0 곱하기 B가 될 것이고 0 곱하기 B가 된다는 이유는 역시나 덧셈 세계에서의 역수 때문이죠. 그래서 4번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한번 더 보고 할까요? 4번. 그죠? 그래서 이제 0 곱하기 B라는 것은 아까 1번에 의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A 곱하기 0이 0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교환도 성립하니까 0 곱하기 A도 0이 되겠죠. 몇 번에 의해서? 교환 법칙이 3번이니까. 아니지, 2번이니까. 아니지,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6번이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써줄까요, 그러면? 좋아요. 6번에 의해서 B, A랑 같아요. 교환 법칙이죠, 곱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B 0이 되니까 이것은 0이 되죠. 이게 방금 위에서 한 1번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모든 이유를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가 있죠. 따라서 얘는 AB 덧셈에 대한 여건이다. 따라서 이렇게 성립을 한다. 갑자기 얘가 왜 생겼죠? 라고 증명을 완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뒤에 있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따라서.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이것도 유명한 거죠. 함수에서도 f라는 놈의 역함수는 f 자신이 돼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 의미를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해보면 마이너스 a가 있을 거잖아요. 마이너스 a의 덧셈 역원이 이까지가 요 의미예요. 이 기호의 의미죠. 마이너스 a의 덧셈 역원이라는 게 이 의미잖아요. 역원이 a 그 자체임을 보이자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의미니까. 근데 이거는 실제로 a 더하기 마이너스 a 하면 바로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뭐 마이너스 a 더하기 a를 취해서 이건 뭐 어떻게 할 필요도 없이 바로 0이죠. 왜요? 덧셈에서 역원에 대한 정의 때문이죠. 4번. 이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지금 입장을 잘 보세요. A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마이너스 A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는 얘기예요. 입장이 바뀐 거 보이십니까?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취한, 그러니까 마이너스 A의 역원이 A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덧셈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결론이 나요. 따라서 마이너스 A의 역원은, 덧셈의 역원은 A 그 자체가 된다라고 바로 이렇게 증명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2번과 3번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마마는 뿔이다.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죠. 이게 이제 마마는 뿔이다. 이렇게 우리 늘 그냥 외워왔던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로 왜 그랬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이건 어떻게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볼래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능하면 앞에 거는 써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오는 과정은.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적절하게 좀 섞어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를 증명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은 그냥 한번 해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는 이렇게 출발하죠. 자, 일단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요 2번 보이시죠?
이게 B 자체를 지금 마이너스 B 있는 상태로 그냥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AB의 마이너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2번을 이제 활용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B는 통으로 보고 얘는 A 곱하기 마이너스 B의 역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증명했잖아요. 보이십니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또 지금 마이너스 B가 A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앞에 두고요 그대로. 얘는 아까 2번에 뒤에 거 있죠 이걸 보시면 A 마이너스 B는 AB의 역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또 2번을 한 번 더 사용하면 AB의 마이너스다로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낮출게요. 지금 이 부분은 2번의 앞에 부분을 썼고 이 부분은 2번의 뒷부분을 쓴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고 보니까 AB라는 대상에 마가 붙은 거니까 이번에 3번을 쓸 수가 있죠. AB의 여건이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3번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을 사용하면 얘가 AB가 된다는 사실을 곧바로 확인되겠군요.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죠? 되시겠습니까? 필기 간단하게 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또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시간을 조금씩 줄 테니까 요거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연습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이거 아까 전처럼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A 더하기 B라는 대상의 역원, 덧셈의 역원이 얘이다를 보이면 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좌변을 써볼게요. A 플러스 B라는 대상의 덧셈 역원이 얘이다. 힘을 보이자 이렇게 출발하면 되겠죠. 그럼 여건 정의를 쓰려면 역시 덧셈의 여건인 4번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4번을 쓰기 위해서 A 플러스 B라는 이 수라는 대상에 마이너스 A 더하기 마이너스 B라는 대상을 더해서 그죠? 어떻게 결과가 뭐가 나온다면 여기까지 될지 모르겠다. 뭐 어쨌든 0이 나왔다면 4번에 의해 이 대상을 통으로 본 거죠 지금. 한 번 더 적어줄까요? 이 친구는 이 친구의 역수다, 역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에 의해 A 더하기 B의 역원이, 덧셈의 역원이 얘이다로 결론을 내버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증명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얘만 한번 메꿔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통으로 대상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괄호를 달리 한번 일단 교환부터 한번 써볼까요? 교환 쓰고 빼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이제 방법 쓰시면 되는데 그냥 A, B를 교체하죠. 그래서 B 더하기 A에 마이너스 A 더하기 마이너스 B의 관점으로 보고 이거는 덧셈의 교환이니까 2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괄호를 달리 묶어주는 거죠. B 더하기 A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렇게 가로를 달리 묶어주는 건 결합이죠. 1번 쓰고 더하기 마이너스 B로 본다. 됐죠? 이건 좀 칠게요. 어쨌든 그 근거만 정확하게 되면 됩니다. 그럼 얘는 덧셈의 여건 개념이니까 4번이죠 또.
4번에 의해서 b 더하기 0 먼저 계산된 거고 더하기 마이너스 b가 될 것이고 본의 아니게 증명이 좀 위로 올라가네. 얘가 막 크고 있어가지고 b 더하기 0은 b가 되겠죠. 이거는 역시나 덧셈의 항등원인 3번에 의해서 가능하겠죠. 물론 u를 쓰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보이죠? 더하기 마이너스 b가 되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요? 또다시 b에 대한 덧셈의 역원 정의잖아요. 4번에 의해서 얘는 0이 되더라. 자, 어쨌든 뭐 복잡하게 됐는데 얘에다가 이 수를 더했더니 쭉 근거 때문에 0이 나왔다가 되었으니까 4번을 쓸 수가 있고 통으로 보면 4번에 의해서 a 더하기 b의 역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증명이 끝나겠죠. 됐죠? 잘 풀었습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2번 한번 가볼까요? 2번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래? 일단 마이너스가 나온 거 보니까 마이너스 정의를 써야겠죠. 그러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를 정의대로 한번 써볼게요. 뺄셈 정의를 씁시다. 빼기 정의. 빼기 정의를 쓰면 a 플러스에 마이너스 b 더하기 c. b 더하기 c의 덧셈에 대한 역수, 역원을 더해주겠다. 이 말이고. 그러면 이 지금 가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방금 하지 않았나? 그렇죠. 여기 했죠. 지금 1번을 사용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요 b 더하기 c 역원이 이렇게 역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1번에서 지금 보였으니까 1번을 사용해서 얘는 마이너스 b 더하기 마이너스 c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괄호를 달리 묶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괄호를 달리 묶는 것은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결합 법칙 1번 사용하게 되면 a 플러스 마이너스 b 더하기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고 얘는 다시 덧셈 정의를 뺄셈 정의를 쓸 수 있죠. 뺄셈 정의. 뺄셈 정의를 쓰면 a 마이너스 b가 되고 더하기 마이너스 c인데 걔는 또다시 뺄셈 정의를 한 번 더 쓰면 되겠죠. 빼기 c가 되더라. 그래서 증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통상 계산할 때 이렇게 이렇게 분배하면서 바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하는 원래의 의도를 지금 이제 정확하게 정의대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이익 체계로 이렇게 다 진행이 된다라는 거 필기 잠깐 해주세요. 자, 필기를 다 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이때까지 이제 우리 더하기 빼기만 했고 이번엔 곱하기에 대한 역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AB분의 1이라는 것은 A하고 B가 둘 다 0이 아니니까 A 곱하기 B도 실수잖아요. A 곱하기 B도 실수고 0이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0이 된다면 if not AB가 0이 된다면 두 개 중에 한 개는 0이 돼야 되죠. 근데 이 명제에 모순이 생기니까 AB도 0이 아니죠. 그거는 당연하고 이므로 A분의 AB분의 1이라는 것이 실수에서 존재하죠. such that AB에다가 AB분의 1을 취한 것이 1을 만족하는 그런 예가 존재합니다. 이게 몇 번에 의해서 가능해요? 이런 걸 우리가 곱셈의 역수, 역원이라고 했죠? 요겁니다. 그래서 8번에 의해서 이게 가능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존재하니까 이거를 보이고 싶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제 AB의 곱셈의 역선, 역원이 누가 됨을? 얘가 됨을 보이면 되죠. 아까 덧셈하고 구조가 똑같죠? 임을 뭐하자? 보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의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AB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통으로. A분의 1, B분의 1을 곱해서 어떻게 쭉 진행해서 뭐가 나왔다면 1이 나왔다면 따라서 AB라는 대상의
역원이 얘이다 라고 완료를 지을 수가 있겠죠. 재밌죠? 얘가 대상통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대상에 이걸 두 개 곱했더니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의 인버스 역원이 얘이다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묶어 나가면 될 텐데 이거는 적절하게 그냥 이제 섞어서 쓰면 되죠. 뭐 교환을 일단 먼저 쓰고 곱셈 교환은 5번이었나요? 6번이네. 6번. 곱셈 교환 6번을 사용해 가지고 일단은 교체를 한번 해주죠. 그럼 B, A, A분의 1, B분의 1이고 결합을 달리 해서 5번을 사용해 가지고 B 곱하기 A 곱하기 A분의 1, B분의 1.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이제 곱셈 항등원 때문에 잠깐 지울게요. 1을. 이제는 좀 보이죠? A 곱하기 A분의 1 하면 1 아니겠습니까? 그게 곱셈에 대한 역원 7번이죠. 그래서 B 곱하기 1 곱하기 B분의 1이 되는 것이고 B 곱하기 1이라는 것은 우리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죠. 8번인가요? 7번, 8번 헷갈린 것 같은데 항등원이 7번이네. 그죠? 얘가 역원이니까 8번이고 이유를 잘못 썼네요. 얘는 8번, 얘는 7번. 막 졸리죠? 7번에 의해서 얘는 B가 되고 B분의 1이 되고 다시 8번 또 쓸 수 있죠? 8번에 의해서 1이 된다. 자, 끝이 났죠? 6번, 5번, 8번, 7번, 8번 뭐 이렇게 적절히 섞어 어쨌든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AB의 곱셈 역원의 기호가 얘예요. 얘가 얘임을 보였습니다. 지금 정의대로. 그죠? 이게 뭐 8번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역시나 얘도. 자,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4번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집합 이론을 사용하면 명제 이론을 사용하면 트루스 테이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 멈춰가지고 확인만 해드리고 진행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힘드네요. 놀랬죠? 다 했습니다. PQR을 각각 TTTT FFFF 그 다음에 Q는 TTFF TTFF R은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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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고 not Q를 그대로 반대로 쫙 썼어요. P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R도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첫 번째 스텝은 검은 색깔 두 번째 스텝은 5월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한 개만 true가 되면 되니까 쫙 썼고 and에 대해서 둘 다 true가 될 때만 되니까 쫙 썼고 이면에 대한 진리값은 가정 false면 무조건 true니까 또 tt일 땐 true니까 요 양 끝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쫙 썼고 얘도 이면에 대한 진리값 쫙 써서 보니까가 문제죠. 해볼까요? 얘가 결론이죠. 한 줄 먹고 되겠다. 얘랑 빨간 색깔 얘 있죠. 얘가 이제 두 양옆의 진리값인데 똑같죠? 보입니까? 똑같죠? TTT, FTTTT, TTT, FTTTT. 그래서 같은 명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항진명제, 같은 명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통상 P이면 Q or R을 보이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P이고 Q가 아니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P이고 Q가 아니라면 R이 될 수밖에 없다. 보통 이렇게 해서 보이는 거예요. 보일 때. 이거 보이는 방법이. P면 Q이거나 R을 보이고 싶을 때 P이고 A가 아니라고 하자 해서 B는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면은 이 명제를 증명한 거랑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밑에다가. AB가 0이라 하고 A가 0이 아니라고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가 not Q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지금 요 상으로 만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B가 0인 게 0이다라가 나오면 게임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0이 아니니까 왼쪽에다가 A분의 1을 곱할 수가 있어요. A분의 1 곱하기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결합을 달리 묶어주면
0이 아니니까 이거는 존재가 가능하죠. 0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 가능하다는 걸 8번을 사용하죠. 8번하고 가정을 사용할게요. 이게 가정이고, 그죠? 8번이 여건이 존재하려면 0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한 거고, 결합을 달리 묶는 것은 5번이죠. 그죠? 그래서 곱셈 결합을 달리 묶어서 a분의 1, a, 너무 진하다. 에 b로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 a분의 1은 다시 8번에 의하면 여건의 정의에서 1이 되고 b가 될 거라고. 얘는 b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수 곱하기 0은 아까 0이 된다는 것은 몇 번에서 했죠? 대충 했던 것 같은데. 얘네. 정리 2번에 1번이네. 그죠? 내려갈게요. 정리 2번에 1번에 의해서 얘는 뭐예요? 0입니다. 따라서 b가 0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요걸 이용해서 지금 증명이 된 거예요. b가 0이고 a가 0이 아니라 했더니 b가 0일 수밖에 없었다. 증명이 완료가 되었다. 이거 동치 명제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공리책이었습니다. 느낌이 좀 새롭게 느껴지죠? 실제로 당연한 것을 증명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학은. 그걸 이제 명백하다, 클리어하다는 것을 정말로 명백하다는 사실로 자기가 몸소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명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 실력이 훨씬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오늘 굉장히 고생 많았고 새로운 개념 배운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